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6장 복사 붙여넣기와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마지막으로 정렬 기능인데요. 자, 해당 영상 강의는 제이펍에서 출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도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자, 도서가 없으셔도 영상 강의 시청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도서 구매하신 후에 영상 강의 같이 참고해서 시청하시는 것 권장드리고요.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제 파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있으니까 영상 강의 시청하시면서 혹은 시청하신 후에 꼭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잘러의 엑셀 입문 6장 복사 붙여넣기 자동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효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복사 붙여넣기 기능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활용해서 이렇게 엑셀 데이터 채울 때 활용하시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객단가와 회전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을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붙여 넣어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에 있는 셀 서식, 테두리가 같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데이터와 셀 서식이 같이 복사 붙여 넣어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즉 여기서 복사한 여러 가지의 엑셀 데이터 중에서 딱 여기 있는 숫자 데이터만 갖고 와서 붙여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홈 탭, 클립보드 그룹, 그리고 붙여넣기에 아래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값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딱 숫자 데이터만 가져와지고 셀 서식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셀 서식 활용해서 붙여 넣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바로 나타나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V를 클릭하면 바로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엔터만 누르면 이렇게 적용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컨트롤 V를 눌러서 데이터를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 단추가 나타나는데, 자,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값 붙여넣기에 1, 2, 3이라고만 표시된 여기를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앞서 값 붙여넣기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1강에서 값 붙여넣기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값 붙여넣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V 누르시고 값 붙여넣기만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붙여 넣어 볼까요? 자, 컨트롤 누르면 여기 값 붙여넣기 외에도 이렇게 값 및 숫자 서식, 그 다음에 값 및 원본 서식이 있습니다. 자, 값 및 원본 서식 클릭을 해보면 값과 이 원본 서식까지 같이 붙여 넣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컨트롤 V 누르고 값 및 숫자 서식을 하면 값과 숫자에 적용된 서식만 붙여 넣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숫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만 입력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자, 날짜 데이터 예시를 들어보면 2023년 1월 15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자, 값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를 붙여 넣고 여기 값 및 숫자 서식 유지를 누르면 잘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날짜 서식까지 같이 붙여 넣어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유용하고요. 자, 값 붙여 넣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렀을 때, 자, 수식이 입력된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 에러가 발생하면서 데이터를 참조하는 이 셀의 위치까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컨트롤 V를 누르시고 꼭 값 붙여 넣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하는 셀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값 붙여 넣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활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값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식 붙여넣기 기능인데요. 자,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 표는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 표는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자, 컨트롤 V를 누르면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데, 여기서 서식만 따로 붙여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자, 컨트롤 알트 V를 눌러서 서식 붙여넣기를 적용을 하면 서식만 붙여 넣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 복사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클립보드 그룹에 서식 복사 클릭을 해주시고 동일한 셀 너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서식 복사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서식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 복사를 하고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용된 범위만 서식이 지정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고, 자, 서식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을 적용할
셀만 따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자, 이 상태를 나가시려면 ESC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서식 복사 기능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식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수식 붙여넣기 기능은 본질적으로 채우기 핸들을 채워서 수식을 복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자, 데이터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붙여넣을 셀에 컨트롤 V를 누르신 다음에, 자, 컨트롤 여기 붙여넣기 옵션 클릭을 하시고 여기 FX라고 표시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수식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수식 붙여넣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렀을 때 이렇게 참조 범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Alt V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거나 수식 및 숫자 서식도 활용해 주실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산 붙여넣기 기능인데요. 자, 연산 붙여넣기 기능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예시가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입력이 돼 있는 셀이 있고 여기 1000이 입력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를 1000 단위로 바꾼다. 지금 여기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데 1000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000원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이 10을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을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Alt V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 이 연산 그룹이 있습니다. 이 연산 그룹에서 복사한 이 1000원을 어떻게 연산해서 붙여넣을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원을 1000원으로 바꿔줄 거니까 여기는 나누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나누기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컨트롤 Alt V 누른 다음에, 자, 서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서식이 들어가지 않게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나누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1000씩 더 더해줘야 된다 할 때, 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Alt V 누르신 다음에, 자, 값 더하기를 해주시면 선택된 모든 셀에 1000씩 더해지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산 붙여넣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행렬 바꿔서 붙여넣는 기능인데, 이렇게 지점 A가 있고 판매 개수 금액 1을 뒤집어서 행렬을 바꿔서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이 전체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을 위치에 셀 포인터 위치 시켜주시고 컨트롤 Alt V 누른 다음에 여기 모두가 선택된 상태에서 행렬 바꿈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데이터의 행렬이 이렇게 바뀌어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냥 붙여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옵션 클릭을 해주시거나 혹은 컨트롤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렬 바꿈 옵션이 있습니다. 행렬 바꿈 옵션 클릭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행렬을 바꿔서 입력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동 채우기 기능인데요. 자동 채우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선 강의들에서 수식 채워 넣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이 자동 채우기 기능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연속적으로 입력된 셀이 있을 때 이 데이터의 규칙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5 다음에 10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5가 입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 해주시면 5 단위로 계속 값이 증가하면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3, 6, 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3단위로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이 3636 반복해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주시면 3636만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월요일 혹은 1월 혹은 일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을 때,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요일이 반복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이 증가하는데, 자, 월 같은 경우에는 앞선 숫자의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3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 2달씩 증가하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반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채웠을 때 1반부터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범위까지 반이 채워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일 탭 들어가셔서 옵션 클릭해 주시면 고급 탭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 쭉 내려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로 채웠을 때 채워지는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파일 탭 다시 옵션 고급에 아래 쭉 내려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이렇게 새 목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목록 가져올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시 목록이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혹은 새 목록에서 이렇게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도 목록 항목이 추가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 입력을 하고 여기 사원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 핸들 채워주시면 앞서 입력했던 목록이 채워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 기본적인 활용 방법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수식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앞선 함수 강의에서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 채웠을 때 함수가 이렇게 참조 형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고 또 채워진 데이터는 이렇게 서식 없이 채우기 활용해서 이 셀 복사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확인을 해봤고 날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채워서 채워주시면 날짜가 입력되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주시게 되면 채우기 옵션에서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 단위로 채울 수도 있고 지금은 일 단위로 채워졌죠. 평일 단위 채우기 혹은 월 단위 채우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 날짜 채우기 하실 때 특정 규칙에 맞게 꼭 입력하실 필요 없이 말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평일 단위나 혹은 연 단위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날짜 채우기 하실 때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확인하셨지만 엑셀에는 데이터 외에도 서식도 복사 붙여 넣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연속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채우기 옵션 그 다음에 서식만 채우기를 하시면 반복되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셀 서식 반복해서 입력해 주실 수 있고 서식 복사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동일하게 서식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나다순 혹은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점포명 혹은 이 매출 금액의 높은 순서로 구하고 싶다 하실 때 이 정렬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렬 기능 사용하실 때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꼭 사본 데이터에서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정렬 기능은 홈 탭 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 클릭해서 적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점포명 같은 경우에는 자,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주부터 시작해서 광주, 대전, 부산과 같이 가나다순 정렬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컨트롤 Z 누르고 자, 매출 금액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낮은 숫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높은 숫자로 정렬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 기능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 정렬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가지 기준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자, 기준 추가 눌러주고 정렬 기준을 판매 점포명 정렬 기준을 여기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다음 기준 자, 매출 금액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각 점포의 가나다순 그리고 매출 금액은 높은 순서로 정렬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렬 기능 확인해서 기준을 삭제를 해주시거나 혹은 기준을 복사를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터 기능과 서브 토탈 함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필터 기능 적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임의의 셀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기 필터만 클릭해 주시면 이 표 범위에 자동으로 필터가 적용되는데 필터가 적용되는 범위는 임의의 셀에서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전체 선택되는 이 표 범위에 필터가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필터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필터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또 성별도 남성으로 바꿔볼까요? 남성만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필터링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지우기 클릭하시면 필터링 했던 기준들 삭제되고 다시 필터 클릭하시면 필터도 해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토탈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된 데이터의 합계나 혹은 평균 기타 다른 수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썸 함수 입력을 해보면 여기 판매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입력을 해주시면은 전체 매출액이 적용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필터 그리고 점포는 대전만 선택을 해주셨을 때 썸 함수는 합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해당되지 않는 행은 숨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이 표시되지 않는 행 사이사이에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썸 함수는 전체 판매액이 구해지는 거고요. 자, 필터링된 합계만 구하고 싶다고 하실 땐 자, 서브 토탈 함수 탭 눌러주시고 펑션 넘 인수가 있는데 이 펑션 넘 인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함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sum 함수와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자, 앞에 보시는 이 1부터 11까지는 필터를 적용했을 때 숨겨지는 행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1부터 11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를 구할 때는 이 100단위의 펑션 넘 인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1부터 11까지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um 함수에 해당하는 9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레퍼런스는 아까 앞에서 봤던 sum 함수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엔터 누르면 이렇게 sum 함수와 현재 동일한데, 점포를 이렇게 대점만 선택을 해주시면 서브토탈 함수는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의 합계만 구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필터링된 데이터의 합계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브토탈 함수 활용하는 자세한 강의 내용은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참고하셔서 이 영상 강의 시청 끝나시고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채우기 핸들과 자동 정렬 기능, 그리고 필터 기능까지 한 번에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앞에는 다 붙여넣기 기능인데, 이 붙여넣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서 학습을 하시고 정렬 기능 따로, 그 다음에 필터 기능 따로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배운 내용들 외에 엄청나게 많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도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는지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